자, 지금 시간이 2022년 5월 22일 일요일 오후 4시 9분입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 나스닥 지수? 예, 나스닥 지수의 흐름을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어진 그 일련의 흐름들이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의 흐름과 유사하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길게 보면 지금 나스닥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는 이 상태 이전의 흐름은 거의 2008년부터 2009년이죠.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 넘게 상승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10년 동안의 상승장이 있었고, 10년간의 상승장을 끝내고 처음으로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본다면 2007년과 2008년의 흐름이 아닌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이 붕괴되는 그 시점과 오히려 더 가깝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흐름과 한번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좌측이 2000년이고요. 예, 그리고 우측이 2022년입니다. 네, 여기 이제 고점이 여기고, 여기 고점이 여기에요. 그리고 고점 이후에 장대 음봉이 하나 뜨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장대 음봉이 하나 이렇게 떠요. 1번, 1번. 그쵸?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지고 볶는 봉이 생겨요. 여기 지지고 볶는 봉이 있고, 여기도 지지고 볶는 봉이 있는데, 그걸 음봉으로 처음에 뚫어요. 예. 음봉으로 뚫은 봉이 한 2봉 정도 되겠죠? 2번, 요게 2번. 그리고 이제 그걸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봉이 이제 3번, 3번. 요런 식으로,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특이한 건 뭐냐면, 요게 아마 1999년의 저점일 거고, 그리고 여기가 2000년의 저점이에요. 확인해 볼까요? 1999년 1월이고요. 여기가 2000년 12월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12월이 2000년 중에 가장 낮은 저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00년에 월봉 중에 1999년에 저점을 깬 월봉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999년의 저점은 2000년에 붕괴한 적이 없고 2001년 요게 이제 2001년이죠. 2001년에 처음으로 2000년의 저가를 붕괴하면서 하락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하락의 시작은 2001년 1월 달이 2000년 12월 달에 저가를 깨면서 시작했다는 거죠. 자, 여기가 2021년의 3월이고, 저가가 깨졌어요. 여기서. 여기가 2022년의 4월입니다. 즉, 2022년의 4월 월봉은 2021년의 3월 월봉의 저가를 깨면서 작년 저점이 붕괴됐어요. 그건 마치 2001년 1월이 2000년 12월 저가를 깬 거와 같죠. 그런데 요 2000년 12월 월봉은 이후 저항이 됩니다. 여길 못 넘어요. 2000년 12월의 저가를 그 이후에 넘지 못해요. 보시면, 그죠? 향후, 이게 몇 개월이에요? 여기서 저점 깨고,
밑으로 내려간 뒤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5개월. 그러니까 1년 넘는 시간 동안 2000년 12월의 저가를 못 넘어요. 그 말은 2021년 3월의 저가는 상당한 매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수치, 요게 12,397이거든요. 12,397. 요 수치를 좀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2,397이라는 숫자를 좀 기억해 두시라. 그리고 여기 보면 음봉 2개 뜨고 이렇게 쳐 올렸는데요. 그쵸? 여기도 음봉 2개를 만들고 이렇게 쳐 올렸어요. 그리고 중간에 횡보를 하죠. 여기 횡보 구간이 있어요. 여기도 횡보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파르게 쳐 올렸죠. 여기도 가파르게 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해요.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 중요한 건 요 횡보 구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죠? 요 횡보 구간까지 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횡보 구간까지 왔죠. 여기가 횡보 구간이고, 여기도 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다른 것 같지만 굉장히 유사합니다. 더군다나 이 자리는 2020년 8, 9, 10 맞을걸요? 2020년 8월, 9월, 10월 그때예요. 그럼 지금 나스닥 지수는 2020년 8, 9, 10으로 돌아와 있는데 이 위치가 국장으로 따졌을 때 300이에요. 코스피 200 지수로 따지면 여기 이 위치가 300에서 310 언저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나스닥은 이미 2020년도 8월, 9월, 10월 달 위치까지 지금 되돌아와 있는데 그만큼의 거품이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거품이 빠지지 않고 그대로 버티고 있어요. 349? 말도 안 되죠. 이 나스닥 지수의 거품만큼 빠진다면 국내 지수가 가야 될 자리는 대충 300에서 310 정도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실제로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이 있습니다. 나스닥처럼. 그래서 좀 독특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심하게 버틸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나스닥 지수로만 보면 지금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1990년, 2000년, 1999년, 그리고 2000년, 2001년의 그 1년의 지수의 흐름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바닥에서 음봉 2개 찍고 바닥을 찍을 때와 우리도 이제 코로나 사태 터졌을 때의 바닥이잖아요.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가 저점이죠. 여기가 저점이에요. 코로나 저점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저점입니다. 그럼 여기도 여기가 저점이겠죠. 여기가 저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게 언제냐면 1998년 10월 달인데 이거 깨졌을까요? 보시면 돼요.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내리면서 요 상승할 때 바닥을 깨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올라요. 보십시오. 이거를 보시면 도대체 이게 뭘까? 잘 보시면 돼요. 자, 저가가 한동안 상단선의 역할을 합니다. 저항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을 깨야 올라요. 가장 낮은 바닥을 깨야 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쭉 올랐다가 쭉 오르죠. 쭉 올라요. 그러면서 이제 그 12,397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그 저가를 돌파하고 난 뒤에 오르는데
자, 보시면 다시 가요. 다시 가죠. 네. 다시 갑니다. 이게 언제냐? 2008년 11월. 그리고 여기가 2009년 3월입니다. 자, 고점을 찍었을 때가 언제냐?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10년간 내린 거예요. 10년간. 예.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내렸으니까 10년 동안 내렸다는 얘기예요. 고점을 찍고. 자, 보세요. 쭉 이어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년이라고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년이에요. 예. 요게 10년입니다. 근데 요 바닥은 어디더라? 여기 바닥이죠. 자, 여기 바닥이 첫 번째 바닥이고 두 번째 바닥인 거죠. 보세요. 바닥을 찍고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바닥까지 왔다가 예. 다시 갔다가 다시 바닥을 찍는 이 행동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보고 매수하라고 한다면 어디서 매수할까요? 예?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2021년이니까 대충 예, 요 이전에 역사를 참고해서 본다면 이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 그리고 요걸 캡처 떠서 다시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갈 거냐? 이렇게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2000년이고, 그렇죠? 여기가 2009년인데, 여기가 2021년이니까 여기는 2030년이겠죠. 이렇게 10년짜리 하락장이 오는데 10년짜리 하락장의 바닥은 코로나 때 찍었던 바닥을 쌍바닥으로 계속 쓰지 않을까. 그거는 여기서 요 바닥 쓰고 여기 바닥 쓰고 여기 바닥 쓴 것처럼. 그러면 최저점을 붕괴할 때마다 사는 거죠. 주식을 그때 사야죠.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사실 그려져 있는 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올 거냐? 모르죠. 그건 이제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지금의 흐름이 왠지 그 2000년 닷컴 버블이 붕괴되는 상황과 굉장히 흡사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게 뭐냐면 개인이 너무 많이 매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데이터가 존재했던 2003년 이후의 데이터를 본다면 개인이 그렇게 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이 매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개인이 너무 많이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이 매수하는 데이터를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한두 달 또는 1년 안에 이 금액을 뒤집을 만큼의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하락이 온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를 한다고 해도 굉장히 호흡이 짧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지수가 빠지는데도 사실상 개인이 손절한다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는 부분도 여전히 이런 의심을 하게끔 만드는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흐름은 어떻게 보면 리만 브라더스 사태와 관련이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닷컴 버블이 꺼져가는 시대에 봉의 흐름을 답습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너무 월봉의 형태가 비슷해요. 월봉의 형태가 너무 비슷하고 오른 이유도 사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돈을 풀어서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실질적인 경제 발전이 뒷받침된다던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위험의 요소들이 제거되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오로지 돈을 퍼부어서 인위적으로 시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제 퍼부었던 돈을 회수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봤을 때는 여전히 위험 요인은 계속 상존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시나리오는 이렇다. 이게 역사가 반복된다면 지금의 상황은 2000년에서 2009년까지 이어지는 하락장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코로나 때 만들어졌던 저점을 붕괴하는 게 아마도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그 전에 만약에 상방이 온다면 개인이 미친 듯이 손절하고 외국인이 현물을 매집하는 과정이 나타나겠죠. 만약에 그런 신호가 나온다면 당연히 전략을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이 빠지면서 한 번의 하락장이 왔는데 국내 증시를 보셔도 바로 상승하지 않고 1년 더 횡보합니다. 1년 더 횡보했어요. 그러니까 하락하고 나서 바로 쳐올리지 않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지겨운 횡보 과정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그 기간 동안 개인의 물량을 손절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수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현물을 손절하는 과정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인에게 더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아직은 상승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나스닥 지수는 12,397이라는 수치를 붕괴했기 때문에 앞으로 12,397이라는 수치는 상당 기간 동안 넘기 힘든 그런 숫자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살짝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SQQQ 같은 하방에 배팅하는 상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12,397을 넘었을 때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12,397은 나스닥 지수의 기준이기 때문에 나스닥 100으로 보면 조금 더 수치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 100 지수로 환산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전에 15,363 거기를 넘었을 때 SQQQ를 사보시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도 몇 달 동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12,397은 고사고 15,363이면 그 위에서 3,000포 위에 있는 거예요. 네, 그 위에서 SQQQ를 사고도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참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어쨌든 지금의 흐름을 현재 상태에서 관찰해 보면 닷컴 버블이 붕괴되는 그 시점의 흐름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은 좀 감안을 하시고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보수적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반대로 이제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려면 아마도 12,397이라는 숫자를 활용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나스닥 지수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